입니다. 오늘 시간은 조선 사회사 배울 거예요. 선생님이 잔소리 적었어요. 선생님이 수업 준비하는 만큼이라도 공부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계속 얘기하지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합시다. 모든 건 마음먹기 따라 달려 있어요. 우리 공부 좀 해봅시다. 네, 수업 가볼게요. 보면 신분제도가 자리 잡다 오늘 배울 거거든요. 신분제도. 이거는 고려시대 때를 생각해보면 똑같이 비슷할 거예요. 고려시대랑 비슷하다는 것. 법으로는요, 양천제예요. 양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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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인과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한 거지. 양인. 권리는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의무는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는요, 조세, 공납, 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납세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배울 거고요. 그 부분이 시험 범위 마지막이에요. 이게 양인이에요. 그러니까 양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이제 백성으로 인정받는 거지. 하지만 납세 의무가 있다. 천인은 생구예요. 그냥 살아있는 입입니다. 그냥 가축이랑 똑같아요. 근데 말할 줄 아는 가축? 권리 없고요. 의무도 없습니다. 개인이 소속되면 산업이, 국가에 소속되면 공노비예요. 요거 천인.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법으로는 양천제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반상제로 굳어집니다. 반상제. 반상제는 뭐냐면 양반과 상민으로 굳어진 거예요. 신분제가. 그러니까 양인이 나누어진 거지. 양인 계층의 분화라고 하는데요. 양반, 중인, 상민으로 나눠지고, 양반과 중인을 지배층, 상민과 천민을 피지배층으로 나눕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 4신분제가 정착되는데요. 양인을 지배층인 양반과 피지배층인 상민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각각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 뭔지 알아야겠지요. 이거 고려시대랑 비슷하고, 고려시대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살펴보면 뭐 시험 문제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이 내지는 않지만, 양반은 원래는 문반과 무반을 부르던 명칭이에요. 문반과 무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반, 무반, 관리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포함해요. 지배 신분층의 호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군역을 면제받아요. 군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역이 있기 때문에. 직역이라고 하면 국가가 시키는 일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시키는 일 말고 군대를 가면 국가가 시키는 일은 누가 해, 그치? 그러다 보니까 군역을 면제받아요. 원래 군대를 갔다가 안 갔다가 막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안 간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과거라는 시험 제도를 통해서 고위관직을 독점해요. 이것은 양반입니다. 중인은 넓은 의미로는 양반과 상민의 중간 신분인데요. 양반이라고 하기에는 신분이 조금 천하고 상민이라고 하기에는 지배하는 계층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좁은 의미로는 잡가로 선발된 기술관입니다. 기술관. 기술관들을 좀 천하게 대우했잖아. 조선시대는 문반과 무반만 강조하고 잡과는 좀 무시했습니다. 기술관이라든지 서리라든지 그 다음에 향리라든지 하급 지배층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기술가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 요리하는 사람이나 의관들이나, 옛날에는 의사들이 좋은 직업이 아니었죠. 조선시대 때는. 서리는 그 실무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관아에 속해서 말단 행정 실무에 참여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말단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7급 공무원들이 이제 서리에 속하고요. 향리는 이 지방에서 이제 이 가문이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제 지방에서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향리인 거죠. 하급 지배층입니다. 그리고 첩의 자식 서얼도 중인 취급을 받아요.
서울은 문과 응시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좀 차별받았기 때문에 문과를 치지 못했기 때문에 고위 관리는 못 되는 거지. 왜냐면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진짜 고위 관리는 문과를 치러야 되거든. 서울은 문과를 칠 수가 없습니다. 서울이 뭐냐? 아빠의 첫 번째 아내 있지. 첫 번째 아내. 뭐라고 쓰면 안 되겠죠? 부라고 써야겠죠? 첫 번째 아내를 처라고 부릅니다. 세컨드, third, first.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였잖아. 부도 아빠 할 때 부 써야겠다. 아빠 남편은 한 명이고 아내는 여러 명을 둘 수 있었어요. 조선은. 뭐 지금 일부 다처제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근데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지. 일부 남편 한 명에 처가 여러 명. 그러니까 처는 한 명입니다. 첩은 여러 명이에요. 첩. 나머지는 다 첩이에요. 첩. 그래서 처가 낳은 자식만 자식으로 취급하고요. 첩의 자식들을 서얼로 표현합니다. 첩의 자식을 뭐라고 한다? 서얼. 이들은 신부는 양반입니다. 아버지가 양반이고 어머니가 양반이면 양반이죠. 신부는 양반이지만 문과 응시가 제한돼요. 대표적으로 홍길동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서얼이 홍길동입니다. 중인. 그러니까 중인은 기술관, 서리, 향리 등 하급 지배층이랑 첩의 자식, 서얼 이들을 중인이라고 한다. 이들은 양반은 아니고 상민도 아니고 그 사이 신분이었다. 상민 같은 경우는 피지배층이고요. 대부분이 농민입니다. 자기 소유의 토지를 경작하고요. 양반의 토지를 소작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면 이거는 자작농이겠죠. 자작농. 얘는 소작농이 되겠지. 양반의 토지를 소작하면 소작농이 된다는 것. 오케이. 조세, 공납, 역의 의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수공업자 상인은 국역을 담당하면서도 농민보다 낮은 대우를 받습니다. 조선은 농자, 천자, 지대본이라고 얘기해요. 농자, 천하, 지대본. 농사라는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뭔 소리냐면 애초에 농업을 강조하는 나라였습니다. 조선은요. 근데 상민 중에서 한편 양인 중에서 천역을 담당하는 신양역천이 있어요. 신부는 양인인데 역은 천한 신분. 신부는 양인인데 일하는 건 천한 일을 하는 신분을 신양역천이라고 부르고요. 차별받았습니다. 수군. 그 수군은 이 전쟁 중에 수군 말하는 거예요. 수군. 그 다음에 조례는 관청에서 잡일하는 사람. 나장은 그 형사 업무 담당하는 사람. 일수는 지방에서 자벽을 담당하는 사람. 봉수는 봉화꾼들. 역졸은 이제 역에 근무하는 사람들. 조졸은 좋은 업무. 다 힘든 일이에요. 이들은 신분으로는 양인이지만 천한 신분으로 취급받았다는 거. 이게 상민이요. 그러니까 상민은 짝은 누구야? 농민. 그 다음에는 수공업자 상인. 그 다음엔 신양역천이라고 하는 계층이 있었다. 마지막 천민 볼게요. 천민은 최하층 신분이고요. 대다수가 노비입니다. 재산으로 간주해요. 말 한 마리 값이라고 합니다. 매매, 사고 팔 수 있고요. 상속, 줄 수 있고요. 증여, 마음대로 줄 수 있어요. 백정과 광대, 무당도 천민 취급을 받습니다. 이게 천민이에요. 조선의 신분제도는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법으로는 양천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상제가 되었다. 양인이 분화한 거죠. 양반, 중인, 상민으로 천민. 그러니까 지배층은 양반과 중인, 피지배층은 상민과 천민.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신분제 변화 보겠습니다. 신분제 변화는 신분제가 흔들립니다. 뭐 때문에 흔들릴까요? 양난이요. 양난이라고 하면 외란과 호란이에요.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양난 이후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고요. 상품협회 경제가 발달합니다. 부를 축적한 새로운 계층이 등장해요. 그들을 어려운 말로 요호부민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 너희가 선생님 아니면 절대 배울 수 없는 용어죠. 고등학생이 부민이라는 단어를 못 들어보지. 이제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요호부민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는 거죠. 뭐 자랑하는 겁니다. 위대하니까요. 네. 부를 축적한 새로운 계층이 등장하고요. 이들은 이제 양반이 아니지만 양반 신분을 갖고 싶겠지. 왜냐면 좀 까리하잖아. 지금도 야이 양반아, 이 양반이 저 양반이, 이 양반이 저 양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좋은 말이에요 원래는. 양반은 퍼센트로 따지면 진짜 몇 프로 안 됐습니다. 한 5%? 10%? 전 인구의 5%, 10%만 양반이었는데 너무 웃기잖아요. 지금 우리는 다 양반의 자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 인구의 5%, 10%만 양반이었는데 원래 조선시대 때 지금은 다 우리는 양반의 자식입니다. 집에 다 족보가 있어요. 무슨 일일까요? 이거는 뭐냐? 조선 후기에 부를 축적한 새로운 계층이 요호부민들이 공명첩과 납속책을 통해서 양반이 됩니다. 공명첩은 뭐냐면 상장이에요. 근데 상장 그리고 이름을 딱딱 적을 거 아니야? 이름이 비어져 있어요. 그래서 공명첩이야. 이름이 비어져 있어. 빌공자고 이름 명자야. 그 상장이고 이 사람은 뭐뭐 해왔기 때문에 이 상장을 뭐 나라, 국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상장을 사가지고 이름만 쓰면 돼. 임종일 이렇게. 그러면 이 상장을 받으면 나는 양반이 되는 거야. 이 공명첩을 이 불법이 아니었어요. 국가가 판매합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판매해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 끝나고 나라가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신분을 파는 거야. 양반 신분을. 야 너네 양반 되고 싶어? 그럼 돈 내고 사. 공명첩. 이름이 빈 상장이에요. 여기에다가 이름만 적으면 돼. 납속책. 이것도 웃깁니다. 납속책. 이건 뭐냐? 곡식을 납부하면 그냥 혜택을 줍니다. 이 혜택은 뭐냐? 양반의 거의 버금가는 혜택인 거지. 그 다음에 이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공명첩 납속책 하면 양반이 됐잖아. 그럼 자기들이 족보를 구매해요. 그리고 위조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임종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결혼해서 애를 낳아요. 막 아들, 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럼 여기에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탁 등장하는 거지. 내 아이들이 아니에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닌데 그냥 갑자기 쏙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족보 위조. 상민의 수가 감소하고요. 양반의 수는 증가합니다. 이 중앙에서는 치열한 정쟁이랑 일당 전제와 하나의 당이 이제 붕당을 탁 장악하면서 양반층도 분화합니다. 잘 사는 양반이 있고요. 중앙 정치 권력을 차지해서 진짜 권세를 누리는 양반이 있고요. 그냥 대다수 양반은 향촌 사회에서 그냥 시골에서만 야 임마 나는 옛날에 임마 내가 옛날에 임마 이것도 했고 임마 이런 그냥 향촌 사회에서 권위만 유지하는 사실 뭣도 아닌데 내가 옛날에 한양에서 임마 이러면서 살게 되는 향반이나 잔반이 됩니다. 향반 이 지방에 있는 이 시골 향자요. 향반이거나 잔반. 이거는 진짜 양반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아주 가난한 양반들을 잔반이라고 합니다. 신분제가 흔들리는 거지. 왜냐? 돈 많은 상민들은 봐봐.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야. 노비들도 노력을 해가지고요. 노비들도 이제 일반 상민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상민 중에 양반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돈으로 양반 중에 상민급으로 떨어지는 향반 잔반이 있었고 신분제 자체가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지. 박지원의 양반전 보면 대표적으로 나와요. 이 향반 잔반 얘기가 박지원 소설 박지원이 쓴 양반전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정도는 고등학생인데 양반전을 모른다? 선생님 기준에 졸업하면 안 돼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분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가려고 했다? 아니다. 바꾸려고 노력했다. 어떤 노력했는지 봅시다. 일단 중인들이
집단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신분을 상승하려고 노력해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학교가 불만이 있고 이 사회가 불만이 있으면 집단 행동해야 합니다. 불만이 있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 바뀌어 나가요. 이런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런 행동하면 무조건 바뀌나요? 아니에요. 안 바뀌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중인, 방금 배운 거야. 위의 내용을 선생님이 그냥 다시 한번 써놓은 거야. 넓은 의미로는 양반과 상민의 중간 신분인데 좁은 의미로는 잡과로 선발된 기술관들이었고 기술관, 서리, 향리 등으로 하급 지배층이었다. 그리고 첩의 자식도 중인 취급을 받았다. 설, 집단 상속을 올립니다. 그래서 3사와 같은 청료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구해요. 문과 응시 안 된다고 했었잖아. 문과 응시 해달라고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청료직 밟을 수 있게 얘기합니다. 청료직을 밟아야만 고위관리가 될 수 있었어요. 삼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또는 빠르게 승진하려면 청료직을 꼭 겪었어야 돼. 청료직이 뭐냐? 3사예요.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우리 배웠죠? 제 통치제자 할 때 3사. 이 청료직에 꼭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3사 청료직. 그래서 정조 때 유득공과 박제가 등 서얼이 규장과 검서관으로 진출하기도 합니다. 이거 완전 대성공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신분을 상승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쟁취한 거지. 이후 철종 때는요. 서얼의 청료직 진출이 허용됩니다. 중인들은 대규모 상소를 통해서 고위관직으로 진출하려고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해요. 하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해도 결과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이 자체로 선생님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것을 문제 삼고 노력했다라는 것 자체는 선생님은 너무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도 불만이 있으면 꼭 움직이세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여러 번 얘기합니다. 마지막 노비 볼게요. 노비는 신분 상승 역시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노비 역시 군공, 이제 전쟁 중에서 공을 세우거나 납속책하면 신분 상승해요. 도망도 갑니다. 이제 이걸로 나온 게 드라마 추노. 노비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안 잡히면 그냥 상민처럼 사는 거예요. 조선 정부도 상민의 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재정 확보. 천민이 많으면 어때? 노비가 많으면 얘는 어때? 권리가 없지만 의무도 없죠. 세금 안 내. 근데 이들이 뭐가 되면 상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세금을 내겠지. 그래서 상민의 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서요. 그 욕할 때 야 이 쌍놈의 새끼야. 그 쌍놈의 새끼가 이 상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천하다라는 의미가 이제 쌍놈의 새끼의 어원이거든요.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합니다. 상민. 그리고 노비 종모법을 실시해요. 이건 뭐냐? 노비의 어머니가 있고요. 노비의 아버지가 있겠지. 이 아이는 원래는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에 하나가 노비면 무조건 노비였어요. 그걸 뭐라 그래? 일천즉천이라고 그래. 고려랑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엄마, 아버지 둘 중에 하나가 노비면 노비 취급을 했다고. 얘는 무조건 노비야. 근데 조선 후기 가면 노비 종모법을 해요. 이거 뭐냐? 노비를 종모, 엄마를 따른다고. 아빠가 상민이든 아빠가 상놈이든 양반이든 뭐 상관없이 엄마 신분에 따르겠다는 거지. 근데 노비 선생님은 고민했어요. 노비 종부법은 왜 없을까? 국가가 못 믿은 거지. 왜냐면 혹시 약간 좀 갑자기 야할 수도 있는데요. 생각해보세요. 가장 정확한 건 엄마입니다. 아빠는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무슨 의미하는지 알겠죠? 아니 이해 못하면 이해 못하는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죠? 진짜 아빠는 누구만 알아? 엄마만 알아. 다른 사람 다 몰라. 이 당시에 어떻게 유전자 검사를 해? 검사를 못한다고. 진짜 아빠는 엄마만 안다고. 엄마만. 그래서 저 노비 종모법을 한 것 같아요. 노비 종부법은 없습니다. 노비 종모법만 있어요. 왜 노비 종부법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비의 수를 좀 줄여보려고 하는 거지. 왜냐면 아빠랑 엄마 둘 중에 한 명만 천인이면 무조건 천인 취급을 했다가
둘 중에 엄마 신분만 따르게 하면 노비의 수는 조금 줄겠지. 국가 재정 확보하려고 아까 이야기했죠. 이 맥락으로 세금을 안 내던 사람이 세금을 내게 만드는 거니까. 순조 때는 공노비가 해방됩니다. 1801년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노비 제도가 사라진 거는 갑오개혁 때. 연도 몇 년이었죠? 1894 갑 4. 이거는 쌤이 진짜 선물인데 안 받아가면 좀 그렇죠. 노비 이야기는 이거예요. 처음에 일천즉천하다가 노비 종모법 하다가 공노비 해방, 신분제 폐지. 이 내용들은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네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오늘은 색깔을 좀 달리게 했는데 이 알록달록하니까 좀 이쁜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겠네요. 의견을 좀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분제도, 양천제와 반상제, 지배층, 피지배층 얘기 많이 했어요. 각각 신분이 어땠는지 이야기 다 했습니다. 이러한 신분제가 흔들린다 라는 것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신분 상승 노력을 했다는 거, 노비들도 노력했다는 거.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마지막, 선생님이 수업 준비하는 만큼이라도 공부하자 얘들아. 알겠지? 선생님 수업 준비하는 만큼이라도 꼭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우고 촥.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어요. 선생님 12시 34분에 수업 마무리하네요. 내일 우리 목요일에 만나요.